나일강 주변 농지의 면적을 항상 정확하게 측량해야 했던 이집트인들. 그들은 줄이나 말뚝, 자 등의 다양한 도구로 도형을 측량했으며 그 수준도 높았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렇게 발달된 측량 기술로 저 유명하고 위대한 건축물 피라미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하학 하면 떠오르는 나라는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이집트의 측량수를 전수받되 실용적 계산이 아닌 도형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 구조를 탐구해 나갔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원과 직선만으로 모든 도형을 그리는 것을 흥미로운 게임이자 학문적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규칙. 꼭 눈금 없는 자와 접혀지는 콤파스만 사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것이었는데요. 그리스인들은 실제 길이를 재는 것보다 가장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도형 자체의 성질을 탐구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작도는 기하학의 아버지 유클리드가 쓴 원론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 책에는 공준이라고 하는 기하학의 기본 법칙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작도에 대한 3가지 법칙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법칙에 의해 실제로 작도를 해볼까요? 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눈금 없는 자와 콤파스만으로 작도해봅시다. 먼저 점 A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고 그 길이 그대로 점 B를 중심으로 원을 그립니다. 이때 두 원이 만나는 두 교점을 연결하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완성입니다. 다음은 한 각의 이등분선을 작도해 봅시다. 먼저 점 O를 중심으로 원을 그려보면 두 개의 직선과 만나는 교점이 생깁니다. 각각의 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을 그리면 각 XOY에 두 원이 만나는 점 P가 생기고 점 O와 점 P를 연결하면 각 XOY의 이등분선이 됩니다. 다음은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해 봅시다. 먼저 점 O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고 같은 반지름의 원을 점 P를 중심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각 XOY에 생긴 교점 AB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교점 C를 중심으로 그립니다. 마지막으로 점 P와 D를 연결하면 크기가 같은 각이 완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복잡한 도형들도 얼마든지 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자와 콤파스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복잡한 도형도 얼마든지 작도가 가능하답니다. 이런 노력으로 그리스의 기하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리스인들에게도 좀처럼 해결이 안 되는 그들을 괴롭힌 작도 문제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작도 문제는 무려 2000년 이상 수많은 수학자들을 곤란에 빠뜨렸는데요. 드디어 19세기에 이르러 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여러 가지 수학적 해석에 의해 이 3가지 문제는 그리스의 작도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도구를 이용했다면 금방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좀 답답해 보이더라도 처음 주어진 작도법으로 해결하려는 길고 긴 노력이 이어졌고, 그 과정 속에서 좌표와 대수학이 도입되면서 타원, 쌍곡선, 3차 곡선, 4차 곡선의 발견 등 여러 가지 위대한 수학적 결과물들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과학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요즘 고대 그리스의 작도법을 실생활에서 직접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3대 작도 불가능 문제로 인해 큰 수학적 발전을 이룬 것처럼 그리스의 작도법은 건축과 회화, 디자인 등 여러 분야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유명한 건축과 조각에 어김없이 사용되는 황금 비율의 법칙. 고대 그리스인들은 작도를 통해 정확한 황금비를 찾아내어 즐겨 썼으며 현대 건축과 디자인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프랑스의 몽주는 작도를 사용하여 3차원 물체를 2차원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여 계산에만 의존하던 설계상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런 도법을 화법 기하학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주로 건축 설계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또한 평면 위에서 입체감을 나타내주는 원근법은 화법 기하학에서 발달된 사형 기하학에 의해 수학적 근거를 얻은 화법이랍니다.